음, 공유, 혹시 화면 공유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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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큐텐 아이비오 서시영입니다. 오늘 불금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또 오늘 열심히 또 사업하셨을 텐데 오늘도 고생하신 사장님들 각자에게 서로 박수 한 번 보내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챗 GPT로 우리가 많은 거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챗 GPT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챗 GPT가 잠시만요. 이제 시영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서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먼저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챗 GPT가 제가 몇 번 질문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새로운 지식을 마주하면 깊이 파고들고 더 잘 흡수되는 커큐민처럼 본질을 찾아 헤매는 탐구자. 근데 저를 표현했던 게, 저랑 만약에 많이 달랐다라면, 아유, 뭐 그냥 아무거나 써줬나 보다 이랬을 텐데, 약간 제 성향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챗 GPT의 커큐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큐민처럼 본질을 찾아 이런 표현을 써주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 사업도 마음을 사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외 인간관계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이왕이면 장점을 보고 장점을 칭찬해주는 내가 되면, 우리가 되면, 우리가 더 남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그때 제 머릿속에 아, 내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놓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저한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성격이 뭔가가 주어지면, 이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게 준비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고, 어떤 거를 시작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 의문이 생기면 그거를 다음 회로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 본질이라는 단어에 네트워크의 본질을 시영아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저한테 주면서, 이 사업이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뭔가를 자료를 찾고 준비를 이전보다 더 잘하고, 강사님들이 이런 중압감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생각하게 한 거는, 오늘 이 강의를 들어오신 많은 사장님들은 사업을 원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 강사가 이 사업에 어떤 비전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PPT 자료를 그냥 과감히 사용하지 않고 오늘 이제 낮에 요거를 다시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제가 느낀 거, 제가 바라본 비전, 그리고 제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잘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되게 컸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걸 결정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 근데 처음부터 아빠가 농사를 짓진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빠가 이렇게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걸 이어주고 싶어 하시진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학교를 서울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아빠가 그게 성향에 맞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직을 내려오시고, 이제 아빠는 그 꿈이 정계 쪽에 그래서 꿈을 펼치시는 게 아빠의 꿈이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렵게 사는 그 형편에서 불구하고 아들을 유학을 보내서 학교를 보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끔 해줬는데 그 멀쩡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맨날 돈 많이 쓰는 어디 정치 쪽에나 막 다니시고 이런 걸 할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냥 농사나 져라. 그래서 예전에 농사 질 때 이렇게 밭이나 논을 가면 아빠가 일을 하시나 싶으면 어느새 양복으로 갈아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휘 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나도 내 꿈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정말 여장부처럼 엄마가 늘 그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아빠가 하셔야 그 될 자리를 엄마가 억척스럽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엄마를 보면서 '아, 나는 나중에 꼭 평생 내 일을 해야지. 나만의 일을 해야지.' 근데 그게 나이 먹어서도 그 어린 나이에 '아, 나는 나이 먹어서 또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나이 먹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어떤 그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배운 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돈을 꾸준히 벌어서 나이 먹어서도 내가 뭔가를 보람을 느끼고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돕고 '아, 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정말 잘 살고 싶었고 부자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되게 컸지만 너무나도 평범했고 잘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학교를 유아 교육을 나와서 그때 그냥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라고 했을 때 그 어릴 때 꿈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유아 교육을 나와서 유치원을 딱 들어갔는데 1 년을 그 월급을 받고 쓰지 않고 1 년을 적금을 벌어도 1,000 밖에 그 이상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 일을 유치원 생활을 해서는 결코 내가 돈을 벌 수가 없겠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봤더니 그때 눈으로는 자영업하고 내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제 어린 나이에는 그분들이 부자처럼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 갖고 저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강원도 되게 살기 좋고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 꿈이 원대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강원도보다는 서울에 가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뭔가 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을 모아 가지고 20대 중반에 무작정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뭐 어떤 저만의 뭐 창업에 아이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로열티를 주고 제가 이제 시스템을 사서 저는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가 잘못됐던 게 그래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저는 기준이 뭐였냐면요. 프랜차이즈를 알아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수중의 돈으로 몫을 선택을 해야 됐고 그 돈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에 맞는 그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프랜차이즈는 호떡 떡볶이집이었어요. 근데 남들이 "야, 무슨 호떡
팔아갖고 떡볶이 팔아갖고 무슨 부자가 돼 이런 소리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열정만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이제 착을 갖고 제가 그 자영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매일 푼돈은 만지는데 처음에는 제가 투자한 돈 때문에 '반드시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6 개월, 1 년이 딱 지났을 때 제 미래를 내다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투자한 돈의 본전을 하려고 있다 보면 더 잃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많이 무너지고 기름 앞에서 360월 호떡을 튀겨야 됐기 때문에 이 얼굴 여드름이 더 심했었어요 제가.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고 늘 돈 때문에 신경을 쓰고 왜냐면 가게세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99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적금 뭐 공과금 맨날 이 초도 물품값 나가야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신경성 위경련 같은 것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제가 16살 때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제가 4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러면서 뇌를 다쳐서 뇌 수술하고 왼쪽 광대가 깨지고 왼쪽 발목 생장점이 끊어지고 이런 대형 사고를 겪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3 년까지 이 뇌 때문에 화학을 먹게 됐었어요. 근데 화학약을 먹게 되면서 제가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제가 큰 보람은 '나 절대 아프면 안 돼. 두 번 다시 병원 신세 지면 안 돼. 약은 독한 거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건 부자 돼야 된다라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콩국인데 이 아파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만 좋다고 변비에 뭐만 좋다 그러면 혈액순환 뭐 잘 되는 거고 뭐 스쿠알랜드 한 달치 월급 되는 거를 들어가서 먹으면 "넌 누굴 닮아?" 이렇게 "팔랑귀냐? 입장사 피가 흐르냐?" 이렇게 언니가 핀잔을 주고 인제 그런 또 저 나름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건강도 나름 신경을 썼는데 이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돈에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근데 제가 건강에 딱 안 좋겠다란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직장은 뻔한 정해진 월급이었기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또 잘 되는 어떤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내 능력껏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하나가 없는 게 뭘까를 봤더니 영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끊임없이 화장품 세일즈를 의 정보를 줬던 분 얘기를 통해서 제가 그 회사를 알아보러 갔고 제가 그 회사에 갔을 때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일정 직급자가 됐을 때 슈트를 입고 계신 분들이 너무 그 커리어 우먼다운 그런 멋있는 모습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예쁘게 가꿀 수 있고 누군가를 또 아름답게 꾸며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비전을 봤고요. 또 세 번째는 '최고 직급자가 되면 일정 나이가 됐을 때 그만둬도 연금소득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맞아. 나 평생 내 일을 하고 내가 어느 일정 시간에 노동을 멈춰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그게 인생인지는 몰랐지만 '아 그런 걸 내가 원했는데.'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이 일에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 메리 케이라는 화장품 세일즈 그 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6-7 년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한 번의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자면 새벽에 두세 번을 이 심장에서 뭐가 이렇게 한 피한 느낌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깨고 어떨 땐 숨이 막 불규칙적으로 부정맥처럼 심장이 막 뛰었다 또 딱 멈췄다.
그리고 뭐 심장이 저리저리 아프고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소소하게 뭐 여드름, 햇빛 알러지, 쇠 알러지, 바람 불고 쇳불 들어가면 뭐 눈물이 질질 나고 그리고 여름만 되면 이유 없이 중이염이 오고 입병 피곤하면 입병이 엄청 아프니까 병원을 무서우니까 병원을 못 가요. 그럼 이게 2주만 딱 되면 막 옆으로 막 번져요. 근데 이런 건 죽고 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하면 "아 나 시영아 건강 관리 잘하면 돼." 이러면서 제가 늘 저한테 고문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위기라고 딱 생각했었던 건 이 심장이 아프기 시작할 때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때 이제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는 저한테 죽을 때까지 "스타틴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머리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때 16살 때 교통사고 나면서 제가 화학약을 3년 동안 먹으면서 고통받았었거든요. 근데 술 먹을 때도 고통이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죽을 때까지 이 십자 때문에 이 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 약 못 먹어요. 저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 이랬을 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을 추천을 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니크 패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어요. 알아보려고 빨리 먹고 좋아지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교훈은요. '아프면 끝이다.' 이거 딱 아픈 진단을 딱 받자마자 뭐 꿈이고 미래고 성공이고 부자고 아무것도 저한테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 제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복이냐?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 '정말 나 성공해야지. 잘 살고 부자 돼야지.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려야지.' 돈 버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교통사고를 통해 '아프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누군가가 저한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야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경제 개념이나 부의 공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는데 한 말씀에 제가 '아 있었구나.' 저는 일을 했던 거잖아요. 누구나 다 쓰고 있고 어떤 화장품을 국민의 대부분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화장품 이미 포화가 된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그 시장에서 경쟁점을 몰랐기 때문에 트렌드를 몰랐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서도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수록 돈은 벌었어요. 뭐 본인은 못 벌어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근데 벌려고 더 뛰어들수록 몸이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아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결코 도망치지 않는 이 틀린 게 뭐예요? 바뀌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직면할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솔루션을 가진 자들 시장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걸 제가 유니콘에 와서 딱 듣게 되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거기서 찾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의 열쇠를 딱 찾게 되면서 그럼 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아 포화 시장인 상식의 시장이 아닌 이제 내가 이 건강 시장 이게 트렌드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 유니크 패밀리 안에서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트렌드가 오래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100 세가 아닌 120 그리고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150을 살고 너무 많은 의학의 기술로 인해서 재수가 없으면 200 살을 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졌는데 오래 사는데 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과연 오래 사는데
서 오래 살 거냐? 아프지 않고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예방하면서 오래 살 거냐? 근데 오래 살아요. 아파서 오래 살지, 건강하면서 오래 살지.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도움이 없어요. 왜요? 너무 병력이 빨라졌고요. 선천후에 AI, 로봇이 대체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지금 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트렌드죠. 엄밀히 말하면 이 오래 사는 우리가 이 건강 예방 의학, 이 건강의 문제를 이게 트렌드잖아요. 이걸 들이 바로 두 번째 돈, 부가 온다라는 거죠. 이걸 준비하고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 이 회사가 트렌드에 맞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는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네트워크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저처럼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잘 되려면 자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대출 조금 받아서 뭐 5천에서 2억에서 3억 되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문 닫는 순간 통장이 제로예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 노동 수입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가 왜 우리한테 비전이냐 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진입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곳 안에서 내가 먼저 건강을 케어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 체험한 이 정보를 그대로 내 주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을 우리가 점차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그 멤버십, 그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인큐티 제품을 섭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드실까요? 1년만 드실까요? 10년만 드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예뻐지면요. 우리는 기꺼이 그 분야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학습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매달 나의 이 플랫폼, 나의 시장 안에서 매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가 소비를 할 거예요. 그 매출에 대해서 회사는 나한테 해주는 입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없어지지 않을 회사인지, 얼마나 정직한 회사인지, 믿을만한 회사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전에 이제 이 회사를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그 회사에 매료가 된 이유는 이 회사가 내가 일정 최고직급자가 됐을 때 일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 소득을 준다라고 했고요. 이 회사는 유니크 패밀리처럼 이 그룹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에 빠지면 못 태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야. 난 이 회사의 귀신이 될 거야. 제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뱉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유니크 패밀리를 왔고 여기 와서 화장품이 더 이상 트렌드에 맞지 않는 포화된 상식의 시장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건강 사업을. 저는 만약에 아프지 않았잖아요. 저는 계속 그 일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느 날 2019년 8월 1일 날요. 그 회사에 미국에서 팩스 한 장만 회사로 한국 본사에 팩스 한 장만 딱 보내서 한국에서 이 회사를 오늘부로 7월 31일 이후로 철수합니다. 이거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거기서 정말 열정을 다하고 상감을 갖고 그 회사에서 정말 뼈 묻을 생각을 하면서 충실히 일했던 많은 사업자분들이 하루아침에 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역사가 되게 깊은 회사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그 기업의
CEO의 오너가 정직하고 올바를지라도 맞지 않는 회사, 맞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돈을 못 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좋고 회사도 아침에 트렌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가 트렌드가 건강인데 건강식품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는 온리 코스메티컬 식품만 갖고 가다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딱 철수를 하게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우리가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는 정말 없어지지 않을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금 느끼게 되면서, 아, 너무 감사했죠. 예, 그때 참 아프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검토할 때는 정말 얼마나 탄탄하고, 결국에 우리가 이 틀을 먼저 준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으로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시장에 많은 국민의 5, 6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식이 되게 되잖아요. 그 시장에 처음엔 우후죽순으로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 자기들 거 좋다라고 많은 식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 수 있잖아요. 과거를 보면 뭐 팁도 마찬가지고요. 도 마찬가지고 브랜드가 많았어요. 결국에는 일리등. 한 미국은 아이폰이고 대한민국은 삼성품만 남았잖아요. 우리 뭐 냉장고, TV도 마찬가지고 LG, 삼성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많았던 헬스 중에서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고도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 삭제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뭐냐면요. 고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결국에는 승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큐텐이 얼마나 합니까? 삼진사이언스라는 불지의 제약회사잖아요. 그리고 전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이호성 박사님이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고도화된 이런 수용화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것도 우리 큐민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수용시켰잖아요. 그쵸? 탱큐민 S 플러스라는. 이렇게 완벽한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가 수렴이 될 거냐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큐텐의, 어, 박진희 의장님이시잖아요. 경영을 주도하고 계신. 근데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하면 과부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쵸? 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우리는 네트워커잖아요. 근데 박진희 의장님께서는 이전에 25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갖고 있고 단지 경험이 아닌 거기서 최고 수익, 최고 멤버십을 확장하는 유니크이라는 정말 누구나가 인정한 그 유니크 패밀리라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인 장본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수익, 최고의 시스템을 소유하셔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최고 1위의 수입을 가지셨고 세계적으로 11위의 소득을 갖고 계신 우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서 결과를 이미 내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꿈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의 본질은 누구보다도 그 핵심 가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무도 그냥 막연하게 그치. 마이크로 바이옴 중요하지. 면역의 관건이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그 쪽으로 우리 엑소라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보상 플랜을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업자들의 어떤 고충이나 사업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저희를
위아래 관계가 아닌 정말 평등한 파트너의 관계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떤 협의체 미팅 이러한 거를 좀 더 보완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거를 귀를 닫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 주시기 위해서 보상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 플랜이 추가됐잖아요. 변경이 됐잖아요. 저 너무 그 커미션 받아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멋진 경영진이 계시고 이런 기술력 우리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저희 이제 아이템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이템이라고 이번에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기계를 볼게요. 지금 모두요. 하나 인제 건강이 흐르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들 다 보세요. 모두 다 지용성이에요. 근데 인큐텐은 수용화 녹지 않는 걸 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생체 이용료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많은 어떤 걸 중에 좋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효성 박사님은 의학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하나의 넘버 원, 면역의 넘버 원, 항암의 넘버 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강황의 티타늄이잖아요. 근데 얘는 찍어도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근은 이거를 좀 더 우리 몸에 보게 하기 위해서 기름도 섞고 잘게 나노로 쪼개고 그런 그냥 일차적인 서 제품화를 만든다면 저희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안 녹는 걸 녹이는 그걸 17 년을 연구해 오신 그 특허의 제품을 우리 손에 쥐어졌잖아요, 독보적인 아이템으로요.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 면역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인제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모든 매스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 바이옴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중에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단세 지방산이라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세 지방산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깊이는 알진 못했죠.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을 만나 보면요. 단세 지방산이라는 용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들은 만들 수 없는 걸 인큐 만들어낸 거예요. 이 회사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지도 못하는 거를 대중적으로 내보이는 게 바로 인큐텐인 거예요. 이 제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지용성의 물질을 가지고 건강식품 만든 저희 수용화예요. 그쵸? 그리고 남들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박사님은 그 천총식 박사님이죠? 거기서 단세 지방산이 앞으로 핵심 키다. 왜요? 이 장에서 모든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양을 흡수하고 그리고 모든 면역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모든 장기들은 그 포도당을 가지고 인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대장은 산소가 들어가는 순간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염증을 엄청 많이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 대장에 있는 세포나 이 미생물들은 뭐 먹냐? 바로 단지방산을 먹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미생물들이 하는 이런 식이섬유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식이섬유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생활 자체가 너무 서구화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장으로 인해서 면역이 무너지면서 대사에 문제가 오고, 또한 이 장이랑 직결되는 게 뇌잖아요. 그래서 뇌나 이 정신에 관련된 질환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건강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큐텐에서 낸 거죠. 그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인큐텐은 이미 만들어내서 저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를 섭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많은 경험 사례들이 많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소비자분들. 근데 님들 얘기 거는 들었을 때, 와, 대박이다. 정말 진짜 대단해요.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체험한 게 아니라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체험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변비의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통사고 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변비가 생겨서 그냥 뭐 열흘이 지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 그 변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아, 근데 그렇게 먹는데 왜 난 화장실을 못 가지? 그래도 먹었으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병원에서 했었던 게 습관이 돼서 뭐 변비약도 먹고 열흘에 한 번씩은 관장을 하고 이게 생활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약국을 갔는데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 그 변비약을 타러 오니까 그 선생님께서 약사님이 이거 누가 먹으려고 이렇게 자주 사? 이래서 저요 이랬더니 너 그럼 큰일 나. 나중에 장 멈춰. 생약으로 된 거 이런 걸로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변비에 좋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좋다 그러면 저는 20대 돈 벌 때부터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20대 초반에도 다 회사 제품인 그런 트리타피도 먹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기술력이 지금만치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흔들어서 딱 먹으려고 그러면 처럼 바로 무브로 변해요. 그리고 맛도 향도 이상했고, 그래서 제가 그 뭐 변비에 좋다 그러면 뭐 유산균도 팁집어서 배양해가지고 우유로 맨날 해가지고 철이 닿으면 막 상해서 안 되고 뭐 이래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것저것 그리고 단백질 바, 그리고 에너지 제품, 그리고 뭐 스코알렌, 클로렐라 이런 식으로 뭐가 좋다라고 하면 저는 건강에 돈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심장에 문제가 오면서 제가 그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께. 근데 제가 왜 이런 병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을 했으면 저는 그냥 들었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라고 했을 텐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제가 근데 왜 이런 게 왜 왔어요? 이랬을 때, 아, 타고나게 심장이 약해서 왔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속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일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심장이 좋지는 않았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30 초반인데, 너무 젊은데, 왜 이런 게 왔을까? 그래서 제가 유니콘 패밀리에 왔을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 성향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어딘가는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저는 그게 왜 왔을까? 막 꼭 이래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서 제가 6개월, 1년 됐을 때 제 스스로 답을 찾았던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부정맥 협심증이 왜 왔을까를 원인은 20년 동안의 변비였다라는 걸 제가 찾은 거예요. 이 장에서 미치 염증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응가가 꽉 차 있는데 이 혈액이 얼마나 많이 그 독가스들이 온몸을 타고 돌 거 아니에요. 몇 초마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늘 피곤했고 버렸어요. 수족냉증 엄청 심각했고요. 수족냉증 확장사 할 때부터 생겼고요. 무릎을 차릴 때 무릎을 30분 이상 이렇게 구부렸다 펴를 안 하면 전 무릎이 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은 결국에 이 변비
때문에 왔겠다. 그래서 피가 망가졌겠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왔겠구나. 이게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몸의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를 전입해서 건강 관리를 한 달에 진짜 200만 원 넘게 건강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86% 정도 전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그 해결되지 않는 그 10%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문제가 20년 이상의 변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꿈같이 좋아지려면은 같은 시간을 노력하든 아니면 그 반을 노력하든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뭐 1년 먹고 좋아질 수가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뿌리가 참 뽑히는 데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큐텐에 오게 되면서 그때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오리진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이제 비오트리 요렇게. 근데 제가 그때 이 장 문제가 저한테는 숙제였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오리진을 하루에 9 개를 먹었고요. 그리고 유산균을 하루에 6 포씩 먹었어요. 그렇게 딱 1 년을 먹었어요. 1년 먹으면서 제가 제 몸이 제 스스로 '아 나 이제 장 완벽하게 좋아졌다.' 이게 바로 고도화된 치 이용률인 거예요.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내 몸에 되냐 안 되냐의 그 차이인 거잖아요. 저는 제가 오리진을 딱 먹게 되면서 이 장에 있는 염증이 다라는 걸 뭘 느꼈냐면 제가 이 제품을 먹자마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처음 받았을 때는 1 년은 아웃풋 먹었지만 처음에 딱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며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3 번을 먹었거든요. 근데 3 번을 먹고 그다음 날 아침에 된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응가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뭐가 중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이 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화장실을 저 원래 이렇게 화장실 일 주일에 운 좋으면 3 번 아니면 2번 정도 갔던 사람인데 그 오리진을 먹고 그다음 날 그리고 그다음 날 됐는데 씨를 뿌린 것처럼 뭐가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되는 날 동일하게 처럼 기름이 둥둥 뜬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오리진이 염증에 탁월하다고 했는데 내 장에 염증이 많은 걸 지금 빼내셨나 보다.' 그러면서 4 일 5 일째 되는 날은 초록색 수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10도 안 빼먹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사람인데 제가 뭐 배가 크나요? 배도 쪼만하고 식사를 안 먹은 사람도 아닌데 이 쪼만한 배에 도대체 그 초록색 숙변은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그전에 왜 먹고 왜 안 나왔던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 제품의 우수성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리진 통해 경험한 게 엄청 많아요. 저는 그 루테인 제품을 꼭 썼거든요. 제가 교통사고 날 때 시신경을 다쳐서 일 주일 동안 병원에 그 누워 있었을 때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 시신경을 다쳐서 계속 났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좋아지고 나서는 20분 멀쩡했는데 7이 넘으면서부터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눈물이 질질 나요. 그리고 어디 인테리어 한 들어가잖아요. 가 많잖아요. 그럼 그때 눈물이 질질 나고 그래서 제가 루테인을 안 먹으면 이 눈물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리진을 딱 먹으면서 루테인 제품을 먹지 않았는데 눈물이 안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좋아진 게 너무 많죠. 막 무릎 쑤셨던 것도 안 아프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제 사진으로 보여 드릴 텐데 제가 말씀으로만 강의할 때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몸에 염증이 되게 많아요. 중이염도 1 년에 한 번씩 그냥 귀에 머리 감다 잘못 들어갔다고 해서 귀에 소통 못 될 정도로 중이염이 오고 막 이랬고 제가 코에 염증이 생겨 갖고 이 코가 그 염증 때문에 왼쪽 코가 꽉 막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치어가 아니잖아요. 대지법이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막 되어 있으니까 염증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 염증을 못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
지 꽉꽉 던 거예요. 그래서 코를 제가 이렇게 거울에 비치면 코에 그냥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숨을 쉬었기 때문에 호흡이 안 돼서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머리가 항상 무겁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쵸. 제가 나 이렇게 나이 먹어서 그러나 할 정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 '왜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지? 왜 들으면 까먹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굴에 이제 몸에 워낙 염증이 많았기 때문에 홍조도 되게 심했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리진이 강력하다는 걸 체험한 어느 날 구윤진 스폰서님께서 "서시영 사장님 이 코 먹어서도 좋은데 바르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참 이거를 이 오리진을 코 안에다가 한번 발라 봐요. 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빠 가지고 코 안에다가 발랐어요. 근데 한 1 분도 안 됐는데 이 막 죽죽 나오는 거예요. 아팠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는 이거 좋아지라고 막 코까지 손잡고 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다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휴지로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게 꽉 차요. 그럼 또 바꾸고. 근데 이게 꽉 찰 때는 그 오리지 색깔 물이에요, 갈색. 그래서 '아 오리지 물이 나왔나 보다.' 이러고 이제 이거 몇 번 이렇게 갈아 끼우고 그리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얘를 버리려고 탁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오리진 물이 아니라 요 코 안에 있었던 염증이 피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거 누가 또 찍으시면 안 되니까 얼른 보세요. 좀 이거 말로만 하면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홍조가 있었고 빠는 것도 많으니까 막 고래도 바르고 뾰루지 난 데도 바르고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총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한 10 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전 풀렸어요. 너무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남들한테 두 코로 숨 쉬는 게 일상이자 이게 뭐가 감사해. 뭐 우리가 뭐 언제 스스로가 눈에 보여요? 뭐 언제 감사함을 느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쪽 코로밖에 숨 쉬는 게 그러니까 자꾸 그 입으로 숨을 쉬니까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지도 안 좋고 잘 목이 마르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지고 났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스폰서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화가 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왜냐면 이 틈으로 숨을 쉬니까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거 다시 꼭 수술해야 돼요, 전신 마취하고. 그거를 인큐틴의 오리진 제품을 통해서 칼 안 대고 수술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염증에 강력한 게 우리 수용화된 이 커큐민이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강의할 때 챗GPT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뭘 하고 제가 챗GPT에 들어갔냐면요. 이제 단세지방산이 앞으로 나올 거라서 단세지방산을 얘는 뭐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얘의 역할은 뭘까? 이게 궁금해 갖고 제가 챗GPT에 질문을 했더니 뭐 엄청 많은 거를 이렇게 열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약이 맨 밑에 줄에 뭐였냐면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면역, 개인 맞춤형, 영양 치료까지 바로 이 앞으로 나올 단세 지방산 S 포뮬러가 건강을 넓히는 핵심 메커니즘이 될 거라고 GPT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X 포뮬러를 한 정도 먼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주셔 갖고 체험할 수 있게 주셔 갖고 체험을 했을 때 제가 그걸 뭐 인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전 진짜 많이 제가 건강해졌어요. 져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알을 딱 처음 딱 첫 알을 먹었을 때 한 30 분도 안 돼서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이거, 뭐가 그려지네요? 딱 먹었을 때 약간, 왜 갑자기 울렁울렁하지? 토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름이라도 나오면 뭐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트림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호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 안 됐을 때 목이 쓰지는 거예요. 요거는 두 번째 먹었을 때예요. 목이 왜 이러지? 왜 다시 햇버지 같은 그 느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를 먹었어요. 오후에. 근데 또 한 시간도 안 돼서 이제는 이 목 아래 숯불로 치는 거여서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녁에 또 했는데 또 한 시간 안에 밑으로 이 가슴 밑에 뭐가 막 모기 물린 것처럼 막 가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한 번에 나타난 것도 아니라 아침 먹었을 때, 점심 먹었을 때, 저녁 먹었을 때, 하나를 먹었을 때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등드름도 있었거든요. 등이 엄청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지나서 그날 너무 바빠갖고 하루에 두 번밖에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자려고 딱 누웠는데, 막 오늘 두 번밖에 못 먹었다. 이래서 제가 자기 전에 그냥 한끼 먹고 잤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봤는데 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와, 앞으로 이 단세 지방산 이 엑스포뮬러가 면역을 담당해 주잖아요. 면역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직 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다 수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틀, 3일째부터 제가 새벽에 한 번씩 화장실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먼저 드신 그 크라운 대표님들이 완전 숙면을 한다. 그리고 구윤진 스폰서님이 한 6개월 이상을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그 24시간 중에 밤에 많이 자야 치면 한 시간 잘까 말까? 아무리 자려고 해도 눈이 말똥말똥하고서 제가, 이거 스폰서님 진짜 큰일이에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 먼저 드셨거든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3일째부터 시호 사장님, 나 완전 꿀잠 자. 눈 감으면 눈 뜨면 아침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대박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요, 이 장애 문제로 인해서 이 수익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장애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 치매, 이런 뇌질환, 파킨슨 이런 거, 이거 다 뇌가 뭐 때문에 온 거야? 장애 문제로 뇌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씀 듣고 났는데 제가 2, 3일째부터 저도 완전 꿀잠을 자는 거예요.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 데이 때 제가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 제품을 먹으면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리더 대표님께서 저한테, 아이고, 사장님, 혹시 얼굴에 뭐 하셨어요? 옛날에 했었죠, 그쵸? 근데 저 안 했거든요. 근데 저 뭐 하셨죠? 그래서 아니요. 이랬더니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여서 아니, 저 안 했어요. 이랬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냥 빵해지고 혈색이 너무 이제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점점 더 이거 이뻐지고 젊어지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정말 행복한 비명을 제가 질렀습니다. 이렇게 정말 인큐테는 남들은 꿈꾸지 못하는 생각 못했던 제품을 이미 대중화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쵸? 최고의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변경된 이 보상 플랜을 통해 이제 저희가 받아봤잖아요. 20일 날 커미션을 받아봤잖아요. 이 오토십 보너스가 추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오토십 보너스는 이제 우리가 매 당월 그 100점의 오토십을 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보너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토십을 했으면, 100점 이상의 오토십을 했으면, 나의 100점 이상 한, 100점 이상 한 코드를 3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100점 이상 한 사람의 5레벨까지. 그러니까 내 직계에 3명이면 3레벨, 4명이면 4레벨, 5명이면 5레벨. 그럼 7명이면 맥시멈 5레벨이에요. 7명, 10명일지라도 5레벨. 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보강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저희 멋진 검규상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거는 추가로 회사가 만들어준, 기존에 없었던 거잖아요. 100점씩 하는, 내 멤버십에 100점씩 하는 사람이 5명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5명이라고 해서 이 5명이 5명을 찾고, 그 5명이 또 5명을 찾고, 요렇게 5레벨을 내려갔을 때, 기존에 없었던 수입 15,000원에서 최대 1,100만 원까지 우리한테 없던 수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내 거 맞나라고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인큐텐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래 달리기 게임이다. 우리가 어떻게 5명 쓸 때 15,000원 들어오죠. 이게 게임이에요? 근데 물론 크지도 않고 않지만 우리 15,000원 벌려고 이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5명한테 씨를 뿌렸어. 열심히 했는데 한 달 후에 15,000원 들어왔어. 안 나죠. 그쵸? 이 멤버십이기 때문에 점조직으로 우리가 또 전달하고 일 네트로 연결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장과의 싸움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끼리 됐을 때 5명씩 뻗어 내려갔을 때 우리한테 100만 원이라는 그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전 이걸 통해서 제가 수입을 받아보니까 와, 앞으로 이 추가된 이 오토십 수당,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2차 리더십 수당이 7대대였는데 8대로 증가가 됐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멤버십은 100 되는데, 멤버십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멤버십이 훨씬 많잖아요. 아니, 오랫동안 꾸준히 우리가 정말 여기서 멤버십을 키워나간다면 이걸로 인해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수입인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쵸? 제가 이 보상을 받아보니까, 아, 다시 한번 인큐텐이, 제일 큰 동기부여는요, 통장에 돈이에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짜 없던 힘이 생겨요. 이게 돈의 위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도 수입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정말 건강에 긍정적인 게 뭔가를 먼저 정말 찾고 그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인큐테는 만들어냈고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바뀐 보상 플랜과 이 X 포뮬러가 엄청난 인큐텐의 멤버십 성장에 정말 동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만의 잔치. 어떤 업계에서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90%는요, 세게 얘기할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90%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90%는 끝까지 못 가요. 100% 중간에 포기합니다. 100%. 여기에 해당하는 10 중에 9명은 무조건 중간에 포기해요. 무조건. 네가 어떤 집단에 가든 다 똑같아.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네가 끝까지만 하잖아?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든다고. 끝까지만 하면. 근데 그 끝까지 한다는 게 참 힘들어. 끝까지 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그걸 안 해서 상위 10% 안에는 못 드는 거야.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인이지 직장인 쟤 열심히 안 해요. 진짜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일 것 같잖아. 열심히 하는 애는 극소수죠. 걔네들만의 잔치죠. 열심히 하는 애들만의 잔치. 네. 핵심은 뭐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위 10%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10% 안에만 들어야지 성공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큐텐을 통해서 앞으로 오래 사는 건 기정사실이고 오래 살면 반드시 건강상의 문제가 올 텐데 인큐텐이라는 이 탁월한 도구를 통해서 건강하면서 우리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이웃들한테, 가족들한테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나눌 때 자연스럽게 멤버십이라는 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죽을 때까지 5분 나와도 우리 성공한 거 아닌가요? 우리 10분이 들어서 10억 벌고 100억 벌면 더 좋죠. 더 많이 누군가를 도우면 더 좋죠.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이곳 안에서 내 죽을 때까지 500만 원,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 이게 정말 인큐텐에서 보장된다라는 거 우리 트렌드와 보고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훗날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정말 인생의 행복한 부자 또 성공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먼저 정지할게요. 아, 정지해도 되나요? 내일이 아니죠.